시사 돌직구 탑3 두 번째 주제는요. 전자발찌 끊고 사람 죽여도 몰라. 이게 구멍 뚫린 전자발찌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전자발찌 뭔지 아시죠? 보통 성폭행 사범들에 대해서 전자발찌를 채워서 그 성폭행 사범의 행동 반경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너 어디는 가지 마. 그럼 가면은 그게 삐삐삐삐 이제 신호를 줘서 글로 가면은 뭐 잡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제하는 시스템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그거를 끊고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활보하고 다니다 사람을 죽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기자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6일날 수서경찰서가 이제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죄송합니다. 김모 씨를 붙잡았는데, 이분 자체가 이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대상자였다는 게 이제 크게 이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돌아다니고 약 2달 전부터 막 돌아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를 미리 막 다니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분에 대한 감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소홀했다는 거죠. 전자발찌가 부착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질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슈화 됐는데, 그러면서 불거진 게 이게 전자발찌 자체가 진짜 필요한 건지, 또는 이게 진짜 범죄를 좀 뭐 막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긴 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전자발찌 끊고서도 굉장히 늦게 지체가 됐고요. 이게 지금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런 상황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자발찌가 조금 멍청하게 만든 것 같아요. 멍청하게 만들어졌어요? 만들 거면은 어차피 저는 이게 통과가 된 이상 이제 인권 뭐 이런 부분은 이미 한 번에 토론화가 된 거잖아요. 독한 그 방법을 한번 알려주세요. 뭐 대상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자발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절차도 일단은 뭐 이 사람의 위치 추적,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훼손이 됐을 때 그 위치 이런 자료를 공부해 준대요. 이게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뭔가 긴급한 사유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야지만이 보내주는데, 지금 훼손되고 열 몇 시간이 지나서야 이 자료를 받았고, 그 사이에 한 건이 더 발생했어요, 사건이. 이 사람한테서. 근데 빨리 그 위치 자료를 주고, 만약에 이 전자발찌가 똑똑해가지고 지금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게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이라든가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용의자가 몇몇 명 추정이 된다. 만약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금방 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재범을 막자는 전자발찌 취지에 따른다면 빨리 잡아야 여러 번 범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사실 불맞자분님 그 훼손되면 보호관찰소에서 잡으러 가지 않나요?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아까 절차상으로도 되게 문제가 복잡하다고. 있는데 지금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르면요,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 이제 수신 자료 열람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의 위치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발찌 그 자체로는 이 사람이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지는 알아요. 뭐 하는지는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범죄와의 연관성 분석할 수 있는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이 전자발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하루 전에 왔다 간 곳이고 뭐 몇 시간 전에도 또 왔다 간 곳이고 이러면 이 사람이 범인으로 딱 추정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계속 저장은 되니까 여기서 사건 발생됐다라고 하면 제대로 만들었으려면 이 사람 여기 왔다 갔었는데 그거 다 그게 되니까 가장 대상자 중에서는 걔를 특정을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 시스템으로. 그리고 지금 조회를 할 때 지금 법원에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신상 정보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조회해 볼 때 법원에 허가를 받아라. 그 허가를 사람의. 받아야 되는 게 사전 허가잖아요. 우린 다 영장이나 이런 부분이. 근데 나중에 뭐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런 자료를 사후 영장처럼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긴급한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자체가 내가 요청을 할 수, 긴급한 사유가 지금 당장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를 모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죠? 어떤 뭐 그런 거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경찰이라든가 보호관찰소상이 이거를 신청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 사이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네, 맞죠.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살인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법원 잡고 보니까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이 죄를 저지른 거 뭐 이렇게 나온 건데, 일단은 그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자발찌 착용하기 시작한 2008년도 도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법무부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일단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래 2008년에는 151명 정도 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관리 대상자였고, 그때 관리하는 인원 같은 경우가 한 151, 그 관리하는 분들이 한 30몇 명 이 정도였대요. 근데 지금 현재는
지금 2,500명 정도, 2,501명으로 크게 지난 5월 기준으로 2,501명으로 늘었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 숫자는 113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현재 전자발찌를 이제 뭐 그 위치가 어떻게 되고 그걸 자르고 뭐 어떻게 했을 때 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관리해야 될 사람들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뭐 실제로 따졌을 때 하루에 그분들 관리하시는 분들이 직원 1인당 서울보호관찰소 위치 추적 중앙관리센터 관제원의 이 사람 같은 경우 따졌을 때는 한 명이 250명을 담당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 명이 250명의 전자발찌 차고 돌아다니는 분들을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컴퓨터화야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기 채팅창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의견을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일반 국민의 시각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자, 속 박사님 거부터 한번 볼까요? 발찌를 찬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발찌 말고 다른 방법이 필요한 듯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풍양엑스님이 성범죄자 출소하면 하루에 한 번씩 경찰서에 출석 체크 시키고 출석 체크 안 하면 바로 체포하는 건 어떤 뭐 이런 얘기 하시고요. 몸 안에 칩 삽입이 답이다라고 하고요. 강력범죄는 사용제도를 부활시키는 게 우리가 사용제도는 여전히 있죠. 근데 유명무실하게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또 뭐 행동 반경 자체를 좁게 제한하면 행동에 제한이 생긴다라고 하고요. 센티멘탈 정님, 전자발찌의 목적이 재범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거 아닌가요?가 맞습니다. 네, 맞죠. 근데 보통 전자발찌 팔 정도면 이미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게 본인의 의지로 그게 조절이 되시는 분들이면 아마 그렇게 안 채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범죄가요, 그게 대단히 나쁜 범죄인데, 그러니까 그냥 막말로 미친놈들이에요. 아무한테나 채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채울 정도가 되려면 정신 상태가 병에 해당할 정도가 돼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은 그냥 감옥 가거나 아니면 그냥 발찌까지는 안 채우죠. 그냥 얘 상황을 보니까 너무 얘 뭐 좀 변태적이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멘탈을 갖고 있는 애가 아니야. 그냥 갑자기 뭐 욕정이 불타서 갑자기 이런다든가 우발적인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아주 상습적이고 그냥 상습적이고 그냥 병이 있는 애야. 이렇게 이런 성관계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애인 거죠. 그렇게 막 사람을 때려가면서 막 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고서는 이게 답이 없는 애들은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너무 기술력이 딸린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알파고 도입해야겠네, 알파고. 무용지물이 아닐까 싶긴 해요. 엄밀히 따져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준이라면은 정말 심리적 압박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이 없잖아요. 그 이상의 근데 이미 찾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 아니 찬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러 봤어요. 근데 아무런 뭐 갑자기 경찰이 툭 나와가지고 막 나 둘러싸고 이런 게 아니야. 그거 한 번 해봤는데 아니면 심리적 압박 한 번 범죄 시도해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걸려. 전자발찌 찾는데 하물며 걸리지도 않았어. 야 이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죄 이거 그냥 차고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잡히게 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범죄를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재범 저지른 애 빨리 잡기 위한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전자발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전자발찌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당연히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쪽에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발찌 목적 자체가 심리적인 압박이 주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걔가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 방어하는 그 체계로는 이미 그런 기능이 아니다라는 의견도 차고 한 달만 하면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내 몸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네, 그렇죠. 뭐 그게 뭐 그런 얘기 하느라 목욕탕 가는 게 불편하다. 네, 반바지 못 입는다. 처음만 익숙될 것 같아, 처음만. 예, 여름에 반바지 못 입는다, 목욕탕 갈 때 좀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요. 강남역 그 묻지마 살인 사건 일어나고 났을 때 법무부에서 어떤 얘기냐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 감독하는 걸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전자발찌 찬 분이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 또 터졌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항상 빗나가고 있는 거죠. 아니 전자발찌 그 찬 사람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왜 지금 와서 전자발찌 도입할 때부터 강력하게 했었어야죠. 인원 점점 늘어나고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 늘어나면은 관리하는 사람도 그에 맞춰서 늘렸어야 되는 거였고,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게 뭐 유명무실해지는 것 같아 보인다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사건 터지고 나니까 뭐 좀 강화해 보겠다. 또 이러다 또 여론 또 잠잠해지면 또 지나가겠죠.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무 계신 분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보호관찰소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출동하는 경찰들한테 더 이렇게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될지 그런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좀 제도도 바뀌고 전자발찌 자체 시스템도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는
그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데요. 기술력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 좀 들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인건비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요원이라든지 뭐 한 명이 250명을 맡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하면 한 명이 10,000명을 커버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시스템만 잘 구축된다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IT 발전에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 빼자님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주변에 이제 전자발찌 찬 사람이 오면은 스마트폰이 알려주는 거예요. 삐삐삐 하면서 뭐 지도 딱 나오고 뭐 반경 30m 안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위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도 보기 딱 하면 거기서 바로 인식해. 바로 그냥 항상 그거를 눌러가지고 상시 감시 기능을 딱 켜놓으면은 이게 주변에 누군가 전자발찌가 가까워지면 계속 울려주는 거예요. 경보 주고 스마트폰 눌러보면 지도 나오고 나한테 반경 몇 메타 근처에 전자발찌 창조가 있다 없다. 이거 시스템적으로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유, 가능하고도 남죠. 이거 개발해서 좀 어떻게 하면 안 되나 싶게요. 자, 이것도 다 인권 문제와 기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한 번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지금 사람을 죽인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전자발찌를 찬 사람과 안 찬 사람이 뭔가 구분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 것인데. 왜 치워놨냐 이런 거죠. 근데 다행인 거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또 앞으로 해결될 부분이라서 좀 시간이 흐르더라도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라 좀 기대를 해보도록 잃어버린 하겠습니다. 1,000억 원을 이런 데다가 보강하는데 좀 그렇죠.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정말 좋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